두 번의 큰 지진을 겪었지만은 이 돌이 이게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둥실가스 도로 동서 넓이가 31m 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제일 넓은 이런 그 석쇠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통동로 황제능 들어가기 전에 대표적인 건물이거든요. 입구입니다, 여기가. 저게 뭐예요? 대문이라는 얘기예요? 대문은 저 안에 있고 빨간 게 대문이고 모두마트 사진 빨리 찍고 다시 또 보여주세요. 창성을 창자에다가 창서를 썼죠. 창서산. 저 뒤에 있는 산이 창서산이에요. 창서산이 지금 구름이 촥 있으면서 여기서 저기 보시면은 이 지금 활주로 같이 보이는 이 석상들이 쫙 지금 나열돼 있죠. 나열돼 있는데 저 끝에 보면은 지금 이 축 끝에 건물이 하나 써 있죠. 희미하게 보이죠. 그게 이제 효령의 그 앞에 써 있는 그런 그거예요. 루예요. 루. 저기가 창서산이고 창서산이 이제 창서산 그 외에 이제 저렇게 좀 높은 건물들이 좌우로 보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가 이제 왕릉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명당이죠. 명당이고, 이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영벽산이 저기 있는 그 혈자리 위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안산이 되는 거죠. 안산. 근데 영벽산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사업원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집안이 보이지 않게 문 앞에 벽을 하나 세운다 그랬죠. 그 벽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영벽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폐방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죠? 폐방하고 이 지금 축하고는 일직선이야. 일직선인데 이 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돌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 살기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살기가 직접 저쪽으로 못 치고 들어가게끔 이게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거 보는 거고, 요게 이제 안산이고, 저쪽에 가면은 저기 조산 있죠? 조산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금성산이라고 그랬죠? 금성산.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저 산세가 좀 보이죠? 근데 저기는 산이 좀 높아 보이죠? 저기 오른쪽이니까 사신사라 보면 뭡니까? 백호죠. 백호산은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 정도예요. 황화산. 황색 꽃이 있는 산이다. 황화산이다. 이렇게 보고. 이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쭉 이제 산들이 가는데 여기는 별로 높은 게 안 보이네,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청룡처럼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 산 이름은 좀 길었죠. 기러기가 뭐 날아와서 뭐 산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었으면 돼요. 비둘기 안자 쓰고. 비둘기 안자요. 안비도앙. 도앙이죠. 안비도앙산. 안비도앙산이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평지로 내려오면서 산을 이렇게 고개 들어온다. 자, 그럼 저기 가서 우리 금성산을 한번 보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땅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산이 중간에 있고 저기 축을 향해서 저 금성산까지 그 라인을 줄 튀기듯이 딱 튀겼는데 가운데에 이 안산 역할을 하는 영벽산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런 땅을 구하기 진짜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황제가 여기에 사냥을 하러 이 동네에 왔다가 이 땅을 보고 내가 죽으면 여기다가 이제 황릉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배산임수에다가 앞에 안산까지 있고 앞에 호수까지도 있으니까 이 좌청룡 우백호도 이 백호도 백호 같잖아요. 청룡도 청룡 같고 청룡 완년에 백호 중거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호 순해야 된다. 백호가 보면은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느낌. 동구릉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서오릉 있잖아요. 서오릉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동릉이 있고 청서릉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동신 아까 그래 동신산 저게 청룡 끝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동신산 저기 보이는 산이. 여기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겠죠. 저기 저 물이 고인 데 있죠. 저 호수. 저 호수가 여기 구글 어스에도 나오는 크기의 호수예요.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 이 형국 안에 떨어지는 오늘 떨어진 이 분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어디로 다 모이겠어요? 저기 모이죠. 그죠? 저기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좌청룡 우백호가 어디가 잘리지 않고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떨어지는 물들은 집안의 물하고 똑같아요. 이게 4번 집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집안에 떨어진 물은 결국은 어때요? 수구 쪽으로 다 모이죠. 저기가 이제 수구죠. 수구 떨어지는 물이죠. 지금 이제 찍은 사진하고 나중에 정말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호수에 햇빛이 쭉 떨어져가지고 그 은빛 색깔이 날 때 그때 또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좋겠죠. 교수님, 오늘은 또 구름이 쫙 이렇게 이 뭡니까 창서산에 구름이 쫙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 폭의 그 동양화 같은 느낌입니다. 서기가 어려 있습니다. 서기가 어려 있죠. 교수, 지금 용은 아직 여기서 볼 수는 없지만은, 용, 혈, 사수, 혈 순으로 본다던 그런 간법에 대해서, 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잠시 좀 한번. 그러니까 풍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5가지 과목이 있죠. 지리 5과라 그래요. 조정동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제 지리 5결이라고 들어봤죠. 지리 5결이라는 데서 양택 3요법이 나오고 88항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리 5결이 무슨 얘기냐면 지리의 5과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5과목이 뭐냐? 용, 혈, 사, 수, 향.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용, 혈, 사, 수, 향. 이렇게 돼 있죠. 5가지 돼 있는데 제일 앞에 용이 나왔죠. 그 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줄기를 얘기해요. 산줄기. 제가 풍수학 개론에서 얘기할 때 산을 볼 때는 2가지로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줄기로 보는 거. 두 번째는 덩어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산을 용으로 보는 거는 줄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덩어리로 보는 거는 뭐냐면 산을 별로 보는 겁니다. 별성자 써서 그 뭐 혈성이 어떻다, 뭐 금성체다, 목성체다 할 때 그게 별성자가 들어가거든요. 그건 별성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봉우리 위주로 보는 거예요. 봉우리 위주로. 그러니까 보통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지잖아요. 이게 쭉 연결된 거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봉우리 자체의 모양.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용을 보는 방법 이런 얘기입니다. 간용법. 그러니까 용을 간용법인데 간용법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죽은 용이냐 살은 용이냐 생용이냐 사용이냐 그죠? 이게 죽은 용은 어떤 용입니까? 쭉 뻗은 거죠. 곰털거리지 않고. 그냥 이게 쭉 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두들겨 맞아가지고 늘어진 거. 오므리지도 못하고 그냥 쭉 뻗은 거죠. 늘어진 거죠. 이거는 죽은 용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은용이라는 것은 이제 위 굴곡하는 거, 아래 위로 기복도 하고 좌우로도 하고. 근데 살아있는 용도 이제 거기서 또 따지죠. 이게 이제 제대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용을 뭐라 그래요? 이걸 미친용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광용이죠. 이게 법칙도 없이 막 이리 휘떡 갔다가 저리 휘떡 갔다가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혈론이 있고죠. 혈론. 용, 혈, 사, 수, 향 중에서 혈은 이제 와겸유돌로 보죠. 그죠? 와겸유돌 들어보셨죠? 와겸유돌은 이제 손으로 이제 본다 그랬죠. 와는 이렇게 이제 제비지부하자 쓰죠. 겸열은 요렇게 해서 여기 되는 거. 그 다음에 유는 약간 이렇게 오므린 거. 그 다음에 돌은 완전히 주먹진 거. 이 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와. 다 해보세요. 와. 제비집처럼 이렇게 해야 돼. 느낌이 들어야 돼. 여기 새 한 마리가 와서 앉아서 둥지를 털 수 있다. 말 까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스레바키형이에요. 스레바키. 이렇게. 유는, 젖가슴은 젖가슴인데, 젊은 처녀의 젖가슴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시면 애 한 두셋 낳은 어머니의 젖가슴. 그거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돌형은 완전히 돌출된 거죠. 자, 해보세요. 와, 유, 돌. 그렇죠. 우리 벌써 이제 다 깨우쳤잖아. 와겸돌. 근데 이게 이제 용혈이고, 그 다음 사는 뭐냐 하면은, 사는 모래사자 쓰죠. 그죠? 기본적인 게 사신사다. 그죠? 사신사.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구연무. 근데 사를 기본적으로 볼 때는 줄기로 볼 때도 있지만,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고 후연무 할 때는 거의 다 줄기 형태로 보는 거거든. 하늘에 28수가 있는데, 그죠? 28개의 별이 있는데, 7개씩 나눠가지고,
사신사로 구분했잖아요. 7개라는 봉우리가 7개라는 거지. 하늘의 별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하나의 산 봉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사신사로 볼 때는 줄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론의 주된 내용은 뭐냐, 거의 다 봉우리예요. 봉우리 위주, 봉우리의 성격이 어떠냐. 꽃들을 꽂고 있는 줄기를 보는 건 용론이에요. 그 뒤에 따져가지고 뭡니까, 주산 뒤에 조산이 있고, 소조산이 있고, 중조산이 있고, 태조산이 있고, 이렇게 뒤로 가죠. 뒤에 산줄기에 족보를 따지는 거. 그게 이제 용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론은 그 주산 줄기를 빼놓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론이 사론이에요. 그 다음 수론은 이제 물줄기에 대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향론이라는 것은 나침반 놓고 보는 거. 근데 우리가 현대에 우리 시대의 풍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용론이 1등이었죠. 그 다음 2등이 혈론이었죠. 3등이 뭐예요? 사, 수, 향 이렇게 갔죠. 근데 우리 시대의 풍수를 하려고 하면 도시 풍수에서는 용론하고 혈론은 어때요? 상당히 보기 어렵죠. 산줄기 다 잘리고 땅 파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지하 7층까지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혈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더 강조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하고 수. 그죠? 사수가 훨씬 강하죠. 그럼 사는 뭐겠어요? 산봉우리 얘기한다 그랬죠? 건물. 산봉우리가 우리 현대 도시 속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빌딩, 건물. 건물이 되겠죠. 여러분 한 분들도 다 사야 결국. 응?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우리 학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갈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길사냐 흉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론이고 수론은 우리가 도로? 약간 이게 변형하면 뭐가 됩니까? 도로. 도로론이 되겠죠. 여러 번 얘기해서 알겠죠. 그 도로의 기운이 어떠냐. 이게 이제 전통 이론 속에서 사하고 수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우리 시대에 강조돼야 될 풍수 이론의 부분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풍수 하려고 그러면 용혈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 풍수를 하려면 어때요? 사수론을 사수. 잘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돌이고요. 구원돌, 요거는 이제 305기입니다. 305기라면 305. 100억. 여기 밑에, 여기는 구운돌이거든요. 구운돌이 이렇게 요만큼 두꺼운데 한 층이,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억이고요. 옥입니다. 춘천옥, 네, 대곡. 100억.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게 옥이나 여기 밑에 돌이 이렇게 같은 수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옥은 그대로 높게 있는데 밑에 돌을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돌이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 금자 모양으로 보여. 아까 그 위에서 보셨던 그게 바로 금성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올라갔던 영백산은 이제 황제가 그 대신 앞에 있고 황제 앞에 있는 그 황제가 사무 볼 때, 일처리할 때, 그 책상이 있잖아요. 예, 그 책상처럼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총령하고 우백호는 산 형태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 등을.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이게 자연으로 생긴 건데,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황제가 이제 궁에서 이제 일을 볼 때, 이제 앉아있고, 앞에는 책상이 있고, 그 앞에 대신이 또, 보고를 하고, 양옆에는 또 문무백관들이 또 줄을 서 있고, 그런 형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수가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그 순축 황제 이 능 앞에 있는 이게 석상이거든요. 이게 길이가 870m입니다. 이게 석상 길이만 해서요. 동릉에, 승동릉에 황제 5명이 있는데, 석상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동물이 두 쌍은 서 있고, 한 쌍은 서 있고, 한 쌍은 무릎 꿇고 있잖아요. 서 있는 거는 낮에 일을 보는 거고요. 낮에 무릎 꿇고 있는 거 저녁에 이제 일을 보고 교대 야간 주간 이게 교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사람들 이게 이제 황가족의 그런 권위나 황제의 권위나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세웠답니다.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귀한 사람을 보고 귀인이라 하잖아요. 귀인.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이제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무릎 꿇다고 꾸이라고 하잖아요. 코끼리 보고 상이라 하잖아요. 꾸이샹. 중국말에 꾸이런 꾸이샹. 귀한 사람은 모습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다른 데서 해서 가지고 온 건지,
현지에서 바로 만드는 건지 이거- 어떻게 옮겼는지. 그 북경 서남지방의 방산이라는 곳에 그게 돌산이거든요. 거기서 돌을 운반해서 여기다 이제 조각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는 겨울에 우물을 파가지고 길에다 물을 뿌려서 얼음팔 만들어서 그 위로 밀고 왔거든요.